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오늘 누구와 함께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판단에 도움을 주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좀 장세 갑자기 좀 하락 반전을 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의 오늘 시장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거고, 그다음 그 두 종목이 워낙 시총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수는 하락한다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장세가 지금 좀 파란불을 켜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만 코스닥으로 지금 순매수 좀 들어와 있고요. 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요. LG화학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지금 다 하락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골프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네. 전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골프전 여기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트 근데 뭐 골프전이 보시다시피 올 초에는 거의 뭐 6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거의 뭐 16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랐죠. 엄청나게 오른 네.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원인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제 해외 여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여행도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제주도는 이제 한 번씩은 다 갔다 온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 인구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골프 자체는 이제 40대 이상에서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떤 코로나 영향을 일어나 가지고 이제 연령이 낮아진 거죠. 네. 지금 20대 30대 그다음에 이제 여성층들도 이제 많이 이제 골프장을 유입이 되는데, 사실 요새 뭐 골프 레슨 받는 것도 뭐 거의 몇 개월 뭐 줄 서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골프 뭐 야외에도 나가는 건 좋지만, 일단은 또 우리 그 실내 골프장도 또 이제 연습 그런 골프전이라는 실내 연습 골프장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일단 이제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죠. 사실 보면은 이제 골프전이 2분기에 보면은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도 한 250에서 한 300억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봐서는 이제 매출액도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또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30% 수준까지 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10에서 15%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인데, 이 골프전은 영업이익률이 뭐나 30%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오른 이유는 일단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여성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전에는 LPGA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KLPGA의 어떤 인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새로운 선수들이 이제 우승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또 지금 박민지라는 선수가 계속 벌써 6승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번에 신지의 기록이 9승인데 아마 그거를 뭐 능가할 수 있다라고 뭐 상금도 또 박성현 선수가 우리나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능가한다라 지금 계속 골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골프전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런 주가 흐름도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골프존과 또 골프존 뉴딘 홀딩스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또 골프 의류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장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또 골프 관련한 또 의류 패션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셨던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이 시각 증시 상황은 어떤지 함께 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장유진입니다. 현재 장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79% 내림세 속에 3,260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87% 내림세 속에 1,045포인트 선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현재 6천억 원가량의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함께 매도세로 들어와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3,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홀로 매수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85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며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대까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대까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홀로 1%대 탄력 받아내며 4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강세 속에 8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소폭 강세 속에 82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까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1%대 강세 보이면서 2위 자리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CJN의 약한 모습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5%대까지 내림세 가져가고 있고요. HLB도 2%대 약세, CJENM도 오늘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입니다. 오늘 앞서 일부에서 대박남 박 약사님께서도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한번 주시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한네트와 KCT가 3%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지시스도 2% 가까운 강세 가져가면서 1,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테마는 골판지 제조 테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비수도권에서도 4인 이하로만 모임을 해달라,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걸 검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택배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지금 대형 포장이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9%대 강세 속에 3,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지금 태림 포장과 영풍재지가 1%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림재지와 삼보판지도 오늘 소폭 강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 포기한 도쿄올림픽 중계권 네이버와 웨이브가 가져간다는 소식입니다. 네, 앞서 쿠팡이 자체 OTT 쿠팡 플레이에서 하려고 했던 도쿄올림픽 중계를 네이버와 웨이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모바일과 PC로 생중계를 하고 VOD를 제공합니다. 역시 웨이브에서도 지상파 다시 보기 서비스 그리고 VOD를 제공을 할 텐데요. 네이버와 웨이브에 이어서 아프리카 TV와 KT도 현재 중계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네이버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홀로 강세 흐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오름세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45만 7천 원 선까지 찍었고 오늘은 45만 6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멜론이 합친다는 소식입니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에서 분사한 멜론이 함께 힘을 합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두 회사가 합병을 결의를 했고요. 이 합병 절차는 오는 9월 1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합병 비율은 1대 7.8 정도로 되어 있고요. 멜론은 현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힘을 합치면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가 카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반기에 더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에코프로 HN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이 어제 장 마감 후에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보통주 1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HN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네, 1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오늘 장에서 9%대 강세 보여주며 21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D바이오센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신인인데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SD바이오센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52,000원으로 되었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현재 SD바이오센서 8.6% 강세 속에 61,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특징주 그리고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셨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일단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이 0.7% 빠졌는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이제 0.7% 정도 하락하고 묘하게 있고요. 겹치네요. 네. 뭐 호스닥도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그 현상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뭐 우리나라 어떤 그 환경도 있지만 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제 그동안에 또 이틀 올랐으니까 네. 하락이 예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오늘 우리 흐름 자체는 일단은 뭐 하락이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선방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원래 좀 많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날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틀 동안 올랐기 때문에 아까 뭐 일부에서는 뭐 이온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네. 그게 제가 얘기하는 3만 이온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네. 3번 빠져서 2번 오르면 팔라는 거고 네. 우리 이제 강승민 전문가는 이온 이란 또 2번 오르면 팔라는 거 맞춘 개념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뭐 용어를 생산하는 게 아닌데 네. 일단 3만 이온 이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오프닝 벨에서 어떤 뭐 신조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급 상황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뭐 거래소 코스닥 뭐 네. 선물까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어제처럼 이제 오를 때는 콜옵션을 팔고 풋옵션을 사요. 싸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또 콜옵션을 사요. 그리고 풋옵션을 매도를 하고 막 이런 네. 게 계속 그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옵션에 있어서는 그 풋옵션의 계약수가 많거든요. 네.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일단 계약수가 많은 거 봐서는 저가의 풋옵션을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수가 하락하지만 옵션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옵션에서 또 엄청난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또 뭐 특징주들 있을까요? 네, 특징주가 오늘 많은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일단은 다시 상장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가 지금 이제 우리 나노 코박스 해가지고 요거를 네. 이제 WHO에 뭐 일단은 신청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승인을 받지 않을까 해서 오늘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금 또 오르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제 테마주를 움직이면서 이제 급등락이 일단 심한 종목이니까 우리 넥스트 사이언스도 한번 이런 어떤 테마주 맥락에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은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라면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라면이 오뚜기 했을 때 인상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네. 이제 라면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농심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이제 라면 관련주가 거의 13년 만에 가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번에 아마 그동안에 주가를 많이 질러넣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또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GS 리테일이 일단 6개월 인수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네.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리 한국조선해양처럼 이제 조선 관련주인데 네. 원래 이제 조선주들이 올랐던 거는 이제 후판 가격이 내년도에 한 뭐 1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거라서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 올렸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 그 철강 업체들이 이런 조선사들의 통방을 보면은 후판 가격이 톤당 1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후판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선주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좀 부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조선 관련주들은 아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이제 게임스타 이제 우리 개미들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온다 카톡방에서 HLB를 공격하자. 응? 우리 이제 공매도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시간이 3시였을 거야 아마. 근데 네. 그 전에 이미 HLB가 많이 올랐어요. 네. 거의 뭐 4만 원까지 뭐 갔었다가 결국은 막판에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제는 실패를 했는데 어제는 뭐 예행 연습이라 하지만 일단은 HLB가 지금 그만큼 이제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그거를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HLB 주가 자체가 좀 재미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과 넥스트 사이언스, GS 리테일이 요기요 인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또 관련한 지금 하락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또 우리 조선주 좀 주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심 또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슈킹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네, 매주 금요일은 하락률 상위 10종목 분석을 통해서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안 되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인데 네. 사실 보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하지만 사실 이제 이 금요일 날은 이번 주 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목요일 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아침에 또 보니까 이제 자료를 또 이렇게 누락되거나 또 바뀐 게 있어가지고 또 와서 좀 고쳤는데 네. 일단은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이 굉장히 저한테 바쁜 시간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 혹시 네. 자료가 조금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너그럽게 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락률 일단은 상위 종목이니까 이제 10종목이니까 이제 40종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차트라든가 이런 건 이제 반 정도, 20 종목을 일단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강진 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일단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이날 많이 빠졌었는데 아마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급등에 따라서 이제 증자들 발표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차익 매물이 출혈했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의 대량 매도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아마 강진 인텍은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일단 오르는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캐리소프트도 보면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아마 이제 차익 매물이 출혈을 했다 해서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3일 연속 일단은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일단 오른 이유는 이제 중국이 아마 산하 제한 정책을 일단은 풀었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관련주 부각을 해가지고 일단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은 하락세로 일단은 전환이 돼가지고 아직도 추세가 완전히 네. 꺾인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캐리소프트고요. 그다음에 엑센시케어. 이 종목도 요새 막 핫한 종목이죠. 만약에 이제 막 냉탄, 웅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하는데 그렇죠. 이 종목이 일단은 이제 왜 빠졌냐면 이제 신작 엔빌 출시가 연기가 됐던 소식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이제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이제 엔빌은 이제 어떤 게임이냐? 다양한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탑다운 슈팅 액션 게임으로 아마 실시간에 멀티플레이를 지원한다 합니다. 그래서 뭐 로고 라이크 방식을 통해서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협역을 해서 스테이를 진행했는데 저는 사실 뭐 이런 게임을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와닿지는 않지만 일단은 엔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게 이제 출시가 연기되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이날 급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루트도 보면 이 종목은 이제 프린터 관련주인데 시총은 한 1,000억도 돼요. 그러나 이제 뭐 항암 바이러스 기업, 바이오 회사 바이로큐어에 아마 투자를 했다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일단 더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제 CB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또 외국인이 대량 매도함으로써 거의 4일 연속 일단 하락세로 돌아선 종목이 에이루트입니다. 아마 에이루트는 이거 종목 아마 이 고점에 잡으신 분 굉장히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거의 원위치 된 것 같아요. 네. 오르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신데카 바이오는 일단은 이제 AI 신약 개발 추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어떤 신약 개발하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기서는 전자약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네. 전자약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지난번에 그런 종목도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AI 신약 개발 추진해가지고 올랐었는데 아마 이런 또 상승을 틈타서 일단은 최대 주주가 일단은 주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또 외국인하고 투신도 이제 동반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세로 됐고요. 그다음 메디콕스. 사실 이 종목도 지난번에 상승률 1위 종목이었거든요. 아마 지속적으로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이게 공시가 되면서 이제 하락으로 반전이 됐는데 아마 시총은 이제 900억대 되고요. 그다음에 선박 기자재 사업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일단 뭡니까 진단 키트를 뭐 식약처에서 허가했다라 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너도 나도 뭐 지금 뭐 진단 키트를 일단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날은 일단 급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니아도 일단은 이제 진단 키트 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일단은 기관들이 대량 매도를 해서 일단 급락을 한 종목. 아마 유선은 다시 또 아마 회복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큐로홀딩스는 아마 최근 급등했다는 외국인의 차익 매물로 네.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커피 사업을 한 회사예요. 엔터랑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마젠, 어떤 복지부에서 어떤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뭐 대상 과제 선정했다 가지고 일단 큐로홀딩스 그룹 자체가 동반 상승했다가 아마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스타코는 이제 부동산 관련주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라 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주요 주주가 일단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7일 연속 빠지고 있는 종목 이스타코니까 일단 정치인 관련주들도 워낙 뭐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이 하락은 절대는 뭐 크게 보이지 않겠지만 아마 이때 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뭐 7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PHC 이것도 보면 이제 단기 가열 종목 지정으로 해서 일단은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옛날에 이름이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라 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상위 5종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인테 자동차 부품 회사로 얘기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국내 시트 히터 물량의 90% 이상을 우리 완성차 업체에 일단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매출액은 850억대, 영업이익은 32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일단은 뭐 수급을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 매도가 이제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일단 투시는 최근에는 큰 움직임이 없고요. 아마 주가 자체는 거의 뭐 이제 쌍봉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5,400원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아직 추세는 아주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캐리소프트는 뭐 유튜브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방송국 캐리 TV를 또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은 62억인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올 1분기에도 일단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수급 자체는 뭐 외국인들은 이제 파는 모습인데 이제 기관들 투신이 조금씩 소량을 이제 사는 모습인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거의 뭐 38,000원까지 갔다가 이제는 뭐 2400원 거의 이제 원위치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 차트 공부하는 사람 뭐 엘리어트의 파동 이런 따지면 뭐 옛날에 뭐 0.67을 뭐 그다음에 0.5인데 요새는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3분의 1까지 떨어지고 또 원위치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자체가 요새는 이제 안 통하는 그런 시장인데 어쨌든 간에 캐리소프트도 거의 뭐 올라간 거 거의 이제 다시 일단은 토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 추세 자체가 일단은 61선을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엑센시큐 아까 이제 게임주 얘기했었죠. 그래서 네. 아마 엠빌 관련했는데 이 종목은 매출액이 58억대인데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그래서 아마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가 됐고 아마 뭐 수급에 있어서도 우리 뭐 기관들이 최근에 어제 보면 이제 투신하고 이제 사모펀드가 사서 올랐는데 그동안에 이제 빠졌다가 이제 이날 어제 그제 이틀 연속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걸 제가 아까 바꾼다고 잊어버렸네. 바꾼다는데 어제 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거 좀 죄송합니다. 7,200원대니까 오른쪽 그거를 약간 이제 저희 차트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액션스퀘어. 네. 어제 좀 오른 차트 오늘은 좀 확인해 밀리네요. 보시죠. 네. 아까 고친다고 못 고쳤네요. 네. 그다음 이제 에이루트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프린터 회사예요. 프린터 회사인데
항암 바이러스 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회사에 투자했다라 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 역시 이 회사도 300억대 매출이 있지만은 일단 영업이익은 일단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줄기차게 팔고 있고 어제 이제 뭐 증권사들이 좀 샀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A루트도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무섭죠. 이게 네. 10,000원, 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7,300원대니까 네. 거의 뭐 3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빠져나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 음봉이 네. 계속 나무라서 하다가 오르겠지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바닥에서 약간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A루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 유전자 검사 전용 슈퍼 컴퓨팅 기술을 일단은 받은 어떤 연구소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AI 신약 개발한다 해서 일단은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과 투신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역시 이 회사는 매출이 굉장히 미미하죠. 뭐 한 6억 정도고 적자는 거의 뭐 70억대에서 아마 신약 개발에 얼마나 많이 지금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회사 내용 자체는 안 좋다. 그리고 뭐 수급 자체도 보면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주가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려 하다가 다시 이제 밀림으로써 이제 14,800원대 일단은 유지하는 신테카 바이오 추세 자체는 좀 다시 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건 이제 7월 12일이고 일단 7월 13일로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GH 신소재가 일단은 우리 응압병동 관련주 대장주가 GH 신소재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어떤 코로나 관련주 가지고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일단은 응압병동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때는 또 아마 이제 그 상승을 틈타서 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240억의 증자를 결정함으로써 이날 거의 뭐 15%가 일단 하락을 했는데 보통주가 일단은 기존 발행 주식수의 어떤 30% 규모에서 아마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랜티넷은 유해 차단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인데 아마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면서 동반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은 대량 매도를 한 종목이 일단 플랜티넷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이 일단은 핫했던 종목이죠. 우리 아마 일부에서도 네. 추천했던 종목인데 역시 뭐 우리 이거 백신 원료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또 그다음에 경구 코로나 치료제가 올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아마 이런 어떤 장중에 일단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아마 급등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진원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코 바이오메드도 일단은 이제 급등에 따라서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코로나 일단 중화항체 진단 키트가 유럽 C 인증을 아마 받았다 해가지고 급등을 했었죠. 아마 그러나 일단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날은 아마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근데 팜젠 사이언스도 일단은 계열사인 엑세스 바이오와 동반 하락했는데 역시 진단 키트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랐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 대량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마 항체 관련 진단 키트가 미국의 FDA 승인수로 부각을 했는데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일단은 하락 반전했고 역시 자회사는 아까 팜젠 사이언스도 일단 하락을 했고요. 강진인텍은 아까도 말씀드린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주 이날도 일단 하락을 했고요. 덕신하우징은 이낙연 관련주 부각을 해서 올랐었는데 최근에 급등에 따른 투신의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을 했고요. 오리콤은 역시 이제 두산그룹의 일단 광고 회사인데 이재명 관련주로 일단 묶이면서 동반 하락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게 두산그룹의 일단 중앙대 어떤 거 이사장이기 때문에 재단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관련주로 일단은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바이오는 아마 대만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 급등에 따라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떤 차익 매물 인해서 일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GH 신소재는 원래 이제 산업용
부직포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음악 병동 관련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일 때마다 오르는 이런 종목이 됐는데 일단은 매출액은 500억 이상, 600억도 유지하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르겠습니다. 음악 병동이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분기에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어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하고 투신이 들어오면은 급등을 했다가 이 회사들이 이런 주체들이 또 매도를 하면은 하락하는 이게 이제 반복되는 종목이 GH 신소재에서 뭐 차트 자체도 일단 급등락이 일단은 엇갈리는 모습인데 이 회사 보면 항상 급등을 하면은 위에 꼬리가 달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장중에 오른다면은 잽싸게 팔아야지 안 그렇다면 이제 항상 윗골이 달리는 종목이니까 이거를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항상 이 종목은 보편 기회를 주죠. 네. 조상님들이 기회를 줘요. 다행이네요. 네. 하여튼 뭐 추세는 좀 아직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랜티나는 일단은 이제 유해 차단 서비스업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 이재명 관련주로 일단은 네. 묶이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매출액은 200억대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일단 조금씩 흑자가 나는 회사인데 하여튼 뭐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하는 아마 그 어머니들이 네. 좋아하는 그런 업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플랜티나도 뭐 아마 수급 자체 보면은 이제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 투신이 들어오면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역시 그동안에 일단은 차트 자체는 아직은 꺾이지 않는 모습이고 일단 상단에서 계속 네.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플랜티닐이 될 거고요. 뭐 진원생명과학 뭐 원래는 이제 의료용 심지 전문 회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아마 이런 신약 개발 영향으로 해가지고 실적 자체는 안 좋죠. 아마 매출액은 400억대 유지하는데 영업이익은 뭐 거의 뭐 큰 규모로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수급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빠졌다가 어제 그제는 또 외국인이 아마 대량 들어왔죠. 투신해가지고 아마 저가 매수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 해서 어제 그제는 또 진원생명과학이 상승을 했는데 역시 추세 자체가 꺾이는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제 대량 매수로 들어온 거 봐서는 한 번 더 이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진원생명과에서 보면은 지금 58,800원에서 거의 20%가 빠진 상태지만 제가 볼 네. 때는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기관 외국이 들어갈 때는 네. 계속 올리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랬었죠. 이 종목도 보니까 뭐 55,000원까지 갔다가 37,000원까지 빼더라고요. 근데 의도적으로 빼는 것 같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4만 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거의 뭐 8만 원까지 올리는 거 봐서는 네. 이렇게 많이 그 빠진 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2, 3초 빠진 종목에서 네. 기관하고 외국인이 막 대량으로 들어왔다. 올랐다 그러면 네. 아마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시작이 아니겠는가. 그러네요. 물론 이제 잘 봐야겠죠. 또 네, 네. 갑자기 또 돌변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7월 14일 날 종목들을 외국인이 들어왔고 네. 15일 날에서 그렇죠. 외국인 어제. 기관 둘 다 들어왔네요. 어제 많이 네, 들어왔어요. 네, 그러네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도 역시 일단은 뭡니까 셀트리온하고 미코바이오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네. 중화항체 코로나 어떤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뭐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아마 매출도 작년에 엄청 늘어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하는 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인데 어제는 일단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고요. 아마 이거는 뭐 수급에 있어서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주가 자체는 일단은 어제도 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우리 21선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여기서 만약 하락한다면 또 쌍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좀 아직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팜젠 사이언스 이제 계열사 엑세스 바이오 따라서 일단 움직이는 종목인데 역시 이 회사도 이제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매출액 또한 거의 1,000억 정도 되는데 수익은 안 나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수급에 있어서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차트 자체도 약간 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종목이 이제 팜젠 사이언스. 요새는 뭐 너도 나도 뭐 지금 뭐 바이오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때 뭐 그때 뉴스에 따라서 오르고 뭐 내리고 하는 게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일단은 취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14일은 이제 아진 에스텍에서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래서 아마 XR 글라스를 국산화에 따라 이제 올랐었는데 최근에 일단은 급등했다는 조정,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매도로 전환하면서 14일 날 10%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이 이벤트는 일단은 아마 그 대표이사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 계속 뭐 이사결이야 무에다 계속 지금 소송이 일단 걸려 있는 종목이 연희 BNT에서 아마 이틀 연속 오르다가 급락을 했는데 기타 법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직도 우리 이제 싸이월드 관련해 가지고 급등을 했었죠. 네. 급등에 따라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JMI는 역시 이낙연 관련주라 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차익 매물로 해서 하락을 했고 특히 외국인하고 투신이 일단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옵티시스는 일단은 디지털 강리입구 기술 보여가지고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현으로 일단 하락을 했고요. 아마 외국인하고 투신 기타 부분까지 아마 매도에 감담함으로써 이틀 연속 하락한 종목이 옵티시스가 되겠습니다. 코세스는 일단은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메타버스 관련자가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기가레인은 일단은 삼성전자의 5G 관련 안테나 공급 소식으로서 상승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아마 전환사채의 어떤 주식 전환 공시를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오리콤 아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웰크론 한택은 원래 이제 우리 아레나한테 리틀 연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전에 아마 상승을 했었는데 네. 외국인의 또 이틀 연속 대량 매도로 일단 이 종목도 하락을 했고 여러 가지 우리 뭐 웰크론한테는 네. 계속 이제 뭐 장마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이날은 또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이프 위성도 대시세 분출에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 후에 좀 다시 상승했었는데 모멘텀 부재로 다시 하락 치수로 된 게 이제 AP 위성인데 하여튼 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런 종목들 위성 관련주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종목이 아마 워낙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오르기엔 조금 좀 힘이 붙이지 않나 생각이 돼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아진 에스테로 보시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래서 보면은 네. 매출액은 200억대, 영업이익은 7억 정도 되고요. 뭐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어제 그제 외국인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고 외국인들이 이거는 팔면 오르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수급의 주체입니다.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급등세를 시현했는데 약간 추세는 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이 아진 에스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희 BNT 아까 얘기했지만 경영권 분쟁 소식에서 매출액이 거의 뭐 3천억대로 가는 종목인데 영업이익은 일단 15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일단은 뭐 개인들 어떤 수급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서 올랐었는데 지금 3일 연속 또 지금 하락함으로써 주가 자체는 거의 일단 다시 바닥권으로 일단은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러메디 여러 가지 개점 우리가 싸이월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랐던 종목인데 역시 이 회사는 이제 캡슐 내시경, 그래서 내시경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매출은 60억대, 영업이익이 무려 50억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마 어제 보면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대량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도 보면은 이제 어제 일단은 그저께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는 다시 이제 올리는 모습인데 일단은 주가 자체는 계속 아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추세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차트 자체가 이제 어제 그저께 하락한 모습을 어제 기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상승 장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JM에는 어떤 무슨 LED 조명 기구 이런 거 미디어 관련인데 베트남 법인 통해서 뭐 EMS 사업, 뭐 미디어 사업도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네. 매출액은 500억대고 영업이익은 일단은 17억대인데 일단은 이낙연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도 보면 이제 투신이 좀 어제 좀 매수가 들어왔네서 일단은 투신이 매수할 때는 오르고 매도할 때는 파는데 아마 투신도
지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일단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도 일단은 주가 자체가 완전히 그냥 상승 장악형이라 일단은 네.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옵티시스 제가 볼 때는 디지털 강리커 해가지고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주로 이제 의료 진단 장비라든가 수술용 어떤 영상 이런 거 이제 하는 회사인데 일단 매출액은 200억대고 영업이익도 일단 16억대 나오는 회사가 되겠고요. 일단은 뭐 수급에 있어서는 투시는 이제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가 네. 자체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서 계속 지금 등락이 엇갈리는데 아직 완전하게 접을 때는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우입니다. 어제는 이제 자한 바이오가 출자 회사가 부도가 발생해서 일단 20% 빠졌고요. 그다음에 한샘은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IM의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가 일단은 인수를 해서 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그 불확실성이 또 없어졌지만 일단 M&A가 끝나면 일단은 또 대부분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또 급락하면 다시 한번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추이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비건은 일단은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은 이틀 연속 그러니까 첫날 오르고 그 다음날 모습 계속 빠지는 모습이 오비건데 역시 S소프트웨어 일단은 플랫폼 전문 업체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헬릭스미스가 이제 소액 주주의 난이라 가지고 임시 요청을 했는데 거의 뭐 이틀 동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측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2년 넘게 주주들과 싸움이 있는데 이에서는 보면 이제 사모 펀드에 일단은 투자에서 손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임상 3상 실패로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들 이제 증자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증자를 또 한면에서 또 대표회사가 또 납입을 안 해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이제 열받은 종목이 헬릭스미스. 네. 근데 바이온이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급등에 따른 대량 투신의 대량 매물 출했는데 역시 일단은 차세대 분다 진단 장비에서 이제 이 연내 출시 목표 가지고 올랐었는데 이 회사가 또 자회사가 일단은 써나젠 테라피틱스가 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에 가지고 올랐었는데 일단 지금 요새는 바이오니아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ECS는 이제 마켓 관리 관련주인데 재택 근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마켓 관리 어떤 서비스 센터에 콜센터를 구축을 한 그래서 아마 재택 관련주, 마켓 관리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 ECS. 네. DNA 링크도 결국에는 진단 키트 관련주인데 네.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3일 연속 하락세가지고 이격도가 가열했다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격도는 주가와 이동 평균 간의 어떤 괴리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거든요. 지금 이렇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인성정보는 아마 네트워크 통합 업체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하락을 했고요. 우정바이오도 역시 이제 음악 병실 관련주예요. 네. 역시 이제 최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출현했는데 아마 이제 이 회사가 어떤 그 신약 클러스터 우싱클이 아마 8월 말에 오픈을 한다는데 이것도 네. 오픈을 하면 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PNC테크도 역시 진단 키트 관련주인데 최근에 급등 후에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역시 미국의 사이언 셀 리서치 회사와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올랐었는데 아마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자안 바이오는 원래는 죄송합니다. 도료 기능성 특수 도료를 만드해가지고 이런 회사인데 휴대폰하고 태블릿 여기에 있다는 외장에 사용이 되는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 또 이 회사는 또 바이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자회사가 일단은 출자해서 부도가 발생해서 빠졌는데 매출액은 163억에 일단 영업이익은 90억 정도 적자고요. 그다음에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가 자체는 거의 뭐 바닥에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바닥에 있을 때 조금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자연바이오 아직은 저수지에서 허적거리는 모습이고요. 네. 한샘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매출액 2조에 영업이 거의 1,000억 되는 회사. 일단은 이제 보시면은 어제 요새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다 팔았어요. 대량으로 팔고 있고 네. 투신도 다 파니까 주식이 뭐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오른 거 반납하고 계속 하향하는 모습.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비건은 뭐 이게 신규 상장주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역시 스마트카 플랫폼 사업을 한다. 지금 뭐
하루 오르고 상장하자마자 외국인들도 하루 다 팔았대요. 빠졌는데 네. 결국은 뭐 차트 의미 없고요. 네. 헬릭 스미스 말씀드렸죠. 지금 뭐 대주주하고 이제 소액주주 싸움이 네.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뭐 기관들은 이제 파는 모습이고 주가 자체도 일단은 거의 뭐 상승하기 전에 원위치로 일단은 오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 이제 바이오니아.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벤처 1호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2005년대 상장이 돼가지고 뭐 유전자라든가 분자 진단, 뭐 네. 신약 개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연결 회사로 미국에, 중국에 또 해외 법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1년 가지 사이에 저렇게 매출액이 확 늘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작년에 보면 우리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네. 관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단은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어제 좀 샀고요. 이제 매수매가 반복이 되고, 투신도 이제 그 전에는 많이 샀다가 최근에는 좀 하락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주가 자체가 아직은 추세가 망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네. 이제 RSI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대서 이렇게 바이오니아도 뭐 급등을 했지만, 급락을 했지만 일단 또 아직은 충분히 테마는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후장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조금 지금 지수를 못 봤는데 지수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수 전반적으로 좀 지수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하락하면서 3,268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0.6% 하락하면서 1,04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금요일인데 일단은 네. 아까 이제 우리가 0.7%까지 빠진 거 봐서는 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장중에 저점은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조금 이제 좀 그 하락폭이 네, 좀 좀 줄어들지 줄어들 않을까 이렇게 것 예상을 하고 같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오후장에서는 조금 하락폭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래도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최동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좀 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